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요거는 이제 스페인 FA컵 4강전 경기입니다. 13님 반갑습니다. 자, 우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그리즈만이 결장 중이죠. 그리고 아스피리쿠에타, 그리고 이제 좀 수비에서의 호세 히메네스까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4강 1차전에서는 빌바오가 이제 원정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고, 이제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좀 1점의 그런 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더 여유롭게 좀 운영하면서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4강 1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유미쟁 1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3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4님. 네, 바로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13님께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13님. 네. 자, 아무튼 이제 1차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네, 여기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원정이라고 해도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점유율을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가며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1점이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좀 반드시 이겨야 이제 결승 진출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빌바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점을 좀 리드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서 약간 공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템포를 죽여서 천천히 경기를 좀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결승전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뭐 좀 템포를 죽여서 어느 정도 좀 실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 뭐 성적도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지금 홈에서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 상대로는 생각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에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만큼 좀 홈에서 좀 수비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매번 지금 공격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가 홈에서 수비가 좀 좋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낮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승패보다는 요거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솔직히 현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것도 이제 원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보기는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빌바오 햄무나 우승 중상 하나 골라가는 경기가 좀 더 낫지 않나 싶고, 그리고 언어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요거는 2.5씩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배당으로는 이제 빌바오 햄무 오알부 이거 2.5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르프이프 대 스타드레, 이 경기는 이제 프랑스 FA컵 8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르프이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4부 리그 소속 팀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타드렌에 비해 전력이 한없이 약한 팀이고, 이제 자기들과 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레벨의 그런 팀들을 꺾고서 8강에 진출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8강까지 올라왔을 때 스타드랭과 같은 그런 강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르프이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스타드랭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로 봤을 때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엔조 루피 정도가 결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루프이풋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 및 스타드렌의 그 결정자 정보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스타드렌이 최근 유로파 리그와 이제 리그 경기를 좀 병행하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지침감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약간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상대와 또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스타드렌이 굳이 좀 무리하게 주전을 좀 출전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로테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자, 다만 근데 이제 스타드렌이 지금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4부 리그 팀인 르프이프과는 전력 차이가 좀 크게 나고, 그리고 개개인의 기량에서도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팀은 스타드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그런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뭐 스타드렌이 좀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좀 템포 조절하며 또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좀 공격에서도 약간 좀 두각을 나타낼 팀은 당연히 좀 스타드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뭐 르프이풋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전개를 해도 솔직히 뭐 지금 롱볼 위주의 그런 좀 전개밖에는 솔직히 안 될 것으로 봐서 전반적으로는 뭐 요 경기는 뭐 스타드렌이 어느 정도 좀 더 잘하면 반코트 양상으로까지 좀 흘러가면서 그래도 좀 많이 좀 무난히 이기는 경기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뭐 이제 뭐 로테이션으로 돌린다고 해도 지금 르프이풋과는 전력 차이가 워낙 지금 심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전력 차이를 더 우선시해서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스타드렌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스타드렌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엔드 기준 마이너스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드렌 승의 뭐 마인승을 본다 보니까 뭐 어노바는 뭐 그래도 오바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르프이풋 대 스타드렌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노르트 대 호르닝엄. 자, 이 경기는 이제 네덜란드 FA컵 4강전 경기. 자, 일단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닝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이렇게 양 팀의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홈팀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생각보다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는 못하면서 좀 기대보다 좀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전에 확실히 좀 공격이 폭발했을 때랑은 달리 좀 많이 좀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좀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는 경우가 좀 최근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좀 지금 득점력도 많이 줄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페노르트는 지금 리그, 유로파 리그, 그리고 뭐 이런 컵 경기까지 계속해서 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좀 체력도 많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뭐 라인업 운용에 있어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호르닝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부 리그 이제 6위에 위치해 있고, 최근에는 지는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르닝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부 리그 내에서도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지금 뭐 2부 리그 내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여경 같은 경우에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당연히 이제 홈이다 보니까 페노르트가 약간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페노르트의 좀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페노르트도 뭐 페노르트지만 호르닝은 역시 좀 템포가 느린 편에 좀 속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좀 경기를 봤을 때는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러니까 뭐 저득점 양상으로도 뭐 충분히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로마 원정까지 다녀오면서 지금 주전들을 많이 혹사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아인토벤과 중요한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비록 준결승전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도 있어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들을 어느 정도 최대한 휴식시키고 그리고 이기는 게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 쪽 고려했을 때는 웬만하면 좀 이번 경기 로테이션 위주로도 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페노트가 뭐 주전들을 좀 출전시킨다고 해도 지금 공격력을 봤을 때는 대승을 장담하기 좀 많이 어려운데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 하면은 더더욱 좀 대승을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솔직히 지금 뭐 똥배 페노르트 승을 뭐 가져갈 거는 전혀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저는 호르닝은 이거 3.5 프랜스 볼게요. 아니면은 요거는 3.5 기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쵸. 현재 뭐 지금 페노르트나 뭐 호르닝은 뭐 양팀 맞붙었을 때 뭐 4골 이상 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뭐 페노르트는 뭐 1점 차로 이기든 뭐 2점 차로 이기든 어차피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만약 골을 넣는다고 해도 막 이렇게 좀 몰아붙일 것 같진 않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와서 요거는 3.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호르닝어 3.5 프랜슨 그리고 3.5 기준 언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좀 해외 축구 경기가 얼마 없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났는데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좀 해외 축구 경기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내일 좀 더 풍성한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자, 분석이 어느 정도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